사람들은 겉모습보단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전적으로 동감이야. 이걸 봐. 그녀는 가죽 아래가 더 아름다운걸? 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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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부어슈.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 해주셈. 오늘 콩땅주는 이제 공포 사연 읽어보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사연을 안 읽어봤는데 여러분 중에는 사연 읽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를 위해 누이가 컨텐츠 하는 날 읽어주세요 한 글이 몇 분 안 돼서 조회수가 40이더라. 말 존나 안 듣죠? 자, 오늘 제가 진행해볼 컨텐츠는 유화를 안 했네요. 과연 저는 유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과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누군가가 문을 벅벅 긁어대는 소리. 공포 라디오. 야, 유하 오랜만이다 여러분. 사실 오랜만이 아니죠. 과연 오랜만일까요?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공포 사연을 조금 받아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공포 라디오라고 할까? 공포 라디오를 오늘 진행하는 날입니다. 처음이죠? 얼마나 무서울지 기대된다.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소님들, 조금만 참고 컨텐츠날 읽어주세요. 그날 있었던 밤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어릴 적 초등학교 방학 시즌이 되면 안양에 있는 친척집에 일주일 동안 놀러가곤 했었습니다. 친척 동생 집은 당시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었고 가게 뒤쪽으로 집이 있는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앞은 조그만 시장길이 있었고 여느 때와 다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친척 동생은 저와 1살 터울인데도 저를 잘 따라주고 착하고 활기가 넘치는 아이였어요.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축구도 하고 오락실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정신없이 뛰놀기를 3일째였던 밤. 어릴 땐 어찌나 체력이 좋았는지 밤 12시를 넘기고도 새벽 2시가 되도록 잠도 안 자고 소곤소곤 키득키득거리다 고모에게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고모에게 혼나고 겨우 진정하며 잠을 청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동생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화장실에 가보았지만 동생은 없었고 고모 옆에서 자겠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 골아 떨어지고 아침 6시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 깨고 새벽에 없어졌던 동생은 고모와 고모부 품에서 눈이 흰자만 보이는 상태와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듯 축 늘어져서 미동이 없었습니다. 친척 동생은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친척 동생은 건강상 큰 이상은 없었고 심한 탈수 증세와 발바닥에 상처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방학은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엔 어려서 친척 동생이 왜 그랬는지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 동생과 고모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전 소름이 돋아 놀란 표정으로 친척 동생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친척 동생도 고모에게 혼이 나고 잠에 빠졌고 한참 뒤 방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잠에 깼다고 했습니다. 잠을 깬 동생은 누운 자세로 발 아래쪽 열려있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곤 온몸이 얼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동생과 눈을 마주치곤 1분 같은 5초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방 안으로 발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서서히 동생 머리맡에 섰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놀란 눈을 크게 뜨고선 머리맡에 있는 사람을 올려다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선 집 앞 시장길을 정신없이 도망치듯 뛰고 또 뛰고 그렇게 맨발로 1시간을 도망쳐 다녔다고 했습니다. 날이 밝고 시장에 나와 장사하시던 할머니가 동생을 붙잡고 나서야 뛰던 몸은 멈추고 온몸에 힘이 빠지듯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친척 동생은 당시 그 검은 옷의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맡에 올 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공중부양을 하듯 스스스 하면서 왔고 머리맡에 올려다 봤을 땐 오로지 눈과 입만 보이고 입은 움직이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모는 당시에 동생이 집을 나가 도망친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만약 굳은 채로 가만히 있거나 입모양이 궁금해 대답을 했더라면 누군가 한 명은 죽었을 것이라고요. 과연 동생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승사자였을까요? 아니면 귀신이었을까요? 누이는 귀신을 믿나요? 이상 익약이 끝입니다. 근데 저는 꿈에서 뭔가를 봐서
이거는 그냥 보통의 꿈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꿈이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 조금 가위를 누르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은 가위 눌리나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가위를 눌리기 전에 딱 그게 느낌이 와요. 나 이제 가위 눌리네 하는 느낌이 와요. 귀에서 쇠사슬 같은 게 축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시멘트 바닥 같은데 쇠사슬 같은 게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숨이 이렇게 그냥 숨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잘 숨이 들어가는 게 너무 적어. 나가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손이든 발이든 어디 한 곳을 움직여야지 이게 깨거든요. 움직여지지가 않아. 나도 가위 자주 눌리는데 귀에서 씩 소리가 나고서 바로 눌리는데 소리 나면 잠 안 자고 일어나 버림 유유. 저도 그래요. 그 쇠사슬 소리가 탁 들리면서 잠깐 정신이 침대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올라온 느낌이 들거든. 엄청 많이 눌릴 때는 막 하루에 5번씩 눌리고 그냥 밤을 샜어요. 그래서 뭐 귀찮아서 그냥 자버린다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숨이 안 쉬어져요.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시하고 자는 게 안 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그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좀 잘 잔다고 했잖아요. 저 친구가 있든 뭐 가족이 있든 잘 잔다고 한 게 그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건 뭐야?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로만 알았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거울에서 들려오기 전까지. 이게 뭔 소리야? 거울이 두드러지고 있었다고. 아내와 나는 일주일 만에 사랑을 나눴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에? 자기 너무 고마워. 딱 내가 바랐던 생일 선물이야. 나는 기뻐하며 그녀의 매달린 몸 아래 놓여진 유서를 집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가? 아, 여자친구가 죽길 바랬던 거야? 안아줘요. 아, 깜짝아. 사람들은 겉모습보단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전적으로 동감이야. 이걸 봐. 그녀는 가죽 아래가 더 아름다운걸? 벌써 쫄았다. 나는 움직이지도 숨쉬지도 말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여긴 너무 깜깜해. 이렇게 외로울 줄 알았다면 화장이 날라고 할걸. 내 딸이 밤마다 울며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무덤에 가서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소용.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자는 모습을 보는 걸 경험해본 적 있나요? 난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뭐야! 이상해! 무서워요. 한밤중에 침실에서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당신 자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 지치고 힘들어. 나는 너무 피곤했다. 미안. 내가 말했다. 그냥 돌아 누워서 부시해.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머리맡에 불을 켰다. 이번엔 누군가 당신의 말에 대답했어. 이거 뭐야? 부금이 너무 무서워. 잘못 들었나봐. 어젯밤에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좀 더 품질이 좋은 청테이프를 살 거야. 보내. 눈이 패드라는 애퍼를. 내 고양이가 며칠 전에 죽었다. 난 항상 내 침대 다리를 긁는 소리는 그 녀석이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집증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난 항상 샤워 커튼대나 침대 밑을 살핀다. 거기는 숨기 좋은 장소고 생존자를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깜짝이야. 자각몽에 대하여. 첫 게시를 여는 글이 될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네요. 부족한 필력이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실제 얘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얘기할 내용은 자각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처음 자각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나랑 비슷한 경험을 꾸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자각몽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자각몽을 꾸었던 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각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각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수면자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채로 꿈을 꾸는 현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잠을 자면 꿈을 자주 꾸곤 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참 자면서 꿈을 꾸다가도 깨고 나면 꿈을 꾸었다는 느낌만 남아있을 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만났으며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기억을 합니다. 물론 잠을 잘 때마다 매번 자각몽을 꾸진 않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꿈을 꾸지 않고 잠들 때도 있고 자고 일어났을 때 꿈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각몽이라는 것을 인식한 모든 꿈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 최근에 꾸었던 꿈까지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각몽이라고 해서 모두 무서운 꿈을 꾸는 것은 아니에요. 재밌고 행복한 꿈들 중에서도 꿈을 꾸는 동안 아 이건 꿈이구나 하고 인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꿈 얘기 중에 한 가지를 해보자면 오늘은 무서웠던 내용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8살에서 9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가 끝나면 태권도 학원을 다녀온 뒤에 집에 오곤 했는데 꿈속에서도 마침 태권도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풍경, 같은 시간대의 내 모습이라 꿈에서는 꿈이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권도를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려는 제 모습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 살던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는데 저희 아파트는 조금 특이했던 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이런 거 많았잖아. 옛날에는 조금 더 컸어 창문이. 그래서 개 무서웠는데 나 이거 되게 싫어해. 나 이거 진짜 싫어해. 그런데 엘리베이터 창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준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태권도 학원은 아이들의 집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내려주었기 때문에 잘못 내리거나 집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마음을 조금 뒤로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당시에 살던 6층의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한 차례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우리 집 아파트는 4층이 없는데 4층의 버튼이 엘리베이터 버튼 중에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똑같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행동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는 3층, 4층, 5층을 지나 제가 기다리던 6층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리고 나서는 평소와 다른 점을 더 목격해야 했습니다. 현실에서와 꿈속에서 아파트 내부 구조가 달랐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할 문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모습에 꿈속이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왠지 모를 공포감이 휩싸였고 평소랑은 다른 풍경에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나 이 복도식 아파트는 근데 복도식 아파트 중에서 동과 동이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외에 공포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맞아 30, 40년씩 되게 복도식 아파트들 그런 거 너무 무섭더라 난. 그러면서도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후수를 찾아가면 반드시 우리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용기 내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601, 602, 603, 604, 605 하나둘씩 지나가며 드디어 제가 사는 호수에 도착을 했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집이 맞는 걸까? 혹시나 다른 집인 건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빨리 이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결심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집의 풍경이 펼쳐지며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근데 이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울까? 꿈이란 걸 알고 있잖아.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놀이터에서 계속 놀 듯. 하지만 꿈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갔다 돌아와서 평소처럼 씻으려고 화장실에서 씻으려 하는데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무서운 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침착한 듯 행동했습니다. 이제 머리를 감아야지 하고는 제발 머리 안 감으면 안 됨? 머리 안 감으면 안 됨? 이제 머리를 감아야지 하고는 평소처럼 머리를 감기 위해 샤워기를 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감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혹시 가족들 중에 화장실을 쓰려고 잠시 들어온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무섭지만 무섭지 않은 척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인기척에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머리에 거품이 잔뜩 있었지만 살짝 눈을 떠 고개만 조금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어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피 부는 칼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이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 같은 생생함 때문에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잠에서 깨우더군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마침 학교 갈 시간이라며 깨우던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 꿈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 꾸었던 꿈이래. 제 첫 자각몽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렇듯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자각몽을 꿔왔고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내용을 컨셉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고 순수 100%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작동하였음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혹시나 이 컨텐츠가 유지된다면 다른 자각몽을 꾸었던 경험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어떻게 눌러? 오케이.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곰보시라. 때는 2017년 여름과 가을 그 사이 어딘가.
응? 기억이 안 남, 그거. 제가 무려 20살 응애 1대1입니다. 대학을 명분으로 자취를 하고 싶어 미아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 빌라 옥탑에 새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쯤 방에 누워서 빈둥거리다 잠에 들었는데 친구 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친구가 집에 귀가하던 중 무섭다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위치는 인천 2호선 왕길역. 대강 요렇게럼 생겼는데 밤에는 정말 어두컴컴합니다. 가로등이 있지만 그때 당시 별로 밝지 않은 데다가 가로등이 저 도로변이 끝이고 옆은 논밭이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로 저 옆 아파트에 사는데 가는데 무섭다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래. 여기서 여기 가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놀리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겁이 좀 있어 공포영화 장르는 잘 안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쪽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가방이 확 무거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영혼이 별로 없어서 뭐 그랬구나 하면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너무 졸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저는 방에 누워있었고 천장의 한쪽 모서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장 모서리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그 상태로 꼼짝도 못한 상태로 그분과 아이 컨택을 하였습니다. 가위가 눌린 것입니다. 평소에도 가위가 눌리는 일은 잦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웠던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카만 소복과 흩날리는 긴 머리에 새카만 얼굴과 허옇게 보이는 눈동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검은 동자.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야, 이런 거 그리지 마. 그러고는 그날 너무 무서워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해서 일부러 웃긴 영상 보면서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어오는 잠에 들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큰 공포를 느낀 건 초글링 때 가위 눌리고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던 적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똥손이라 더 무서워. 그림이라도 잘 그리던가. 원래 그림도 그래. 뭔가 이렇게 잘 그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눈이 뭐 이렇게 돼 있었고 뭐 머리가 이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무서워 원래. 영상 다 봤니? 가. 딴 거 봐, 딴 거. 근데 내 거 딴 거 봐. 안녕히 계시구리. 뿌리